이번 강의는 테스트 강의의 첫 챕터로서 테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작성해야 하는지, 테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이론이 있어도 결국은 스스로 필요성을 이해하고 납득해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의 장점에 대해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테스트는 앱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결함을 찾아내고 수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테스트 방법론이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여 검증하는 회기 테스트를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테스트 코드는 특정 모듈, 프론트엔드에서는 주로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여 내가 만든 모듈이 사양에 맞게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테스트 코드로 검증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자가 올바른 테스트 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며 개발에 드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앞으로 강의에서는 이러한 자동화된 회기 테스트를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을지 예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럼 테스트를 작성하기 앞서 이러한 회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테스트 코드는 좋은 설계에 대한 사고를 도와줍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테스트의 단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컴포넌트 모듈이 큰 덩어리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검증해야 할 범위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쇼핑몰 예제 프로젝트로 테스트를 작성할 건데요. 이 예시 페이지를 미리 한번 보며 살펴볼까요? 쇼핑몰의 홈 화면에는 필터 영역,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영역이 있는데요. 필터 영역의 카테고리 필드를 수정하게 되면 상품명이나 가격 범위에 대한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고 검색 결과만 변경이 됩니다. 만약 필터나 검색 결과에 대한 상태 변경을 홈페이지라는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모두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결합도는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에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결합도가 낮고 독립성이 높은 모듈은 수정을 하더라도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에 높은 결합도로 모듈끼리 결합도가 높은 경우 한 모듈을 수정했을 때 다른 모듈에도 영향을 미쳐 변경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의 페이지에서 각 필터의 상태값, 검색 결과에 대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한다면 결합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고 결국 테스트를 작성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테스트를 작성할 때 특정 기능만 따로 검증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코드가 엮여 있다 보니 필요한 테스트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순한 기능 추가여도 광범위한 범위의 코드 변경으로 여러 테스트 코드를 계속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페이지 단위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기능을 적절한 컴포넌트로 나누어 과도한 의존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테스트 단위를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컴포넌트에서 상태를 관리할지, 어떤 컴포넌트에서 API를 호출할지, 컴포넌트 간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설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통해 개발자는 좀 더 넓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앱의 품질도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코드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성 있게 리팩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당시에는 좋은 설계에 대해 고민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코드를 보면 수정이 필요한 코드가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요. 우리는 이러한 코드에 대해 리팩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리팩토링은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빨간 박스처럼 큰 리팩토링 범위를 가진 모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모듈을 한 번에 테스트 코드 없이 수정한다면 결함의 원인을 찾기 어려워지고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 코드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리팩토링의 범위를 나누어 조금씩 수정하면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결과적으로 빠르게 리팩토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간단한 코드의 변경이라도 다른 코드에 영향을 주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코드가 있다면 개발자는 안정성 있고 자신감 있게 코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리팩토링의 작업 속도는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리팩토링의 저자 마틴 파울로 또한 책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수정할 때마다 테스트하면 오류가 생기더라도 변경폭이 작기 때문에 살펴볼 범위도 좁아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가 훨씬 쉽다. 이처럼 조금씩 변경하고 매번 테스트하는 것은 리팩토링 절차의 핵심이다. 또한 리팩토링뿐만 아니라 간단한 기능 추가건들도 기존에 잘 작성된 테스트 코드가 있다면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하면서 빠르게 기능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한 테스트도 당연히 작성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좋은 테스트 코드는 애플리케이션의 이해를 돕는 문서가 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문서를 보아도 코드가 왜 이렇게 구현되었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스펙들의 테스트 코드라도 작성되어 있다면 어떤 의도로 코드가 작성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시의 테스트 코드는 아까 보았던 쇼핑몰 메인 홈페이지에 대한 테스트 코드인데요. 이 테스트 코드를 읽음으로써 앱의 메인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시나리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상품이 20개가 노출된다. 쇼모어 버튼을 누르면 상품이 20개 더 노출된다. 그리고 상품을 클릭했을 때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필터의 경우에는 검색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가 포함된 상품만 나타나고 그 외에 다양한 검색 조건에 대한 동작을 테스트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테스트 코드는 문서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드단에서 앱의 동작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테스트란 애플리케이션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결함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테스트 단위에 고민하다 보면 컴포넌트를 어떻게 나누고 어디서 어떤 상태를 관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좋은 설계에 대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코드가 있다면 거대한 범위의 리팩토링도 적절하게 나누어 안정성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 시에는 테스트 코드에 대한 개발 비용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리팩토링이나 추가 개발 시에는 테스트 코드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작성된 코드는 코드단에서 앱의 이해를 돕는 좋은 문서가 됩니다. 견고한 테스트 코드는 앱의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 구조나 코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강의의 시작을 여는 첫 챕터였는데요. 막연하게 테스트를 작성하면 좋다 보다는 테스트 코드가 왜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올바른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한 몇 가지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